테슬라, 배터리 내재화에 성공할 수 있을까? 서단계 3년이면 풍어를 입는다고 했던가. 하지만 풍어를 입기가 생각만치 쉽지 않은 업계가 있다. 바로 배터리와 반도체 같은 첨단 제품 제조 생산업이다. 공정 도면에 따라 원리 원칙대로 설계하더라도 일정 수율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린다. 그러다 보니 경쟁력 있는 셀 제조 기술을 지닌 업체는 세계적으로 10개 내외 수준이다. 여기서 말하는 경쟁력은 수율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배터리 셀 생산 공정에서 수율 확보는 기업의 생존으로 이어질 만큼 중요한 요소다. 수율이 낮으면 수익성에 큰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완제품 중 10개 중 1개만 양품일 때와 9개 양품일 때 배터리 가격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결국 가격 경쟁력은 높은 수율에 달린 셈이다. 양품 수율을 높이기 위해 설비와 연구개발, 그리고 숙련된 인력 확보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어야 하는 만큼 전기차 배터리는 비싸다. 전기차 원가에서 적게는 30%, 많게는 40%까지 차지한다. 계산기를 두들기던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그래서 너무 비싼데 그냥 내가 직접 만들어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 법하다. 배터리 수급 안정화와 비용 절감 효과를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실행에 옮긴 곳도 있다. 전기차 선두기업 테슬라가 대표적이다. 테슬라는 원래 일본 파나소닉과 LG에너지솔루션으로부터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받아 전기차를 만들었다. 하지만 테슬라는 2020년 4680 배터리 자체 생산 계획을 깜짝 발표했다. 그로부터 5년이 흐른 지금 테슬라는 배터리 내재화에 성공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배터리 자체 생산은 하고 있지만 수율이 낮고 생산 수량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근 자체 생산을 중단하는 것까지 고려 중이라는 외신 보도까지 나올 정도다. 테슬라는 시장의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2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배터리 생산이 1분기 대비 50% 이상 늘었으며 생산 비용 또한 계속 개선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여전히 배터리를 사이버트럭과 모델 Y 차량 소수에만 탑재하고 있다. 기대보다 낮은 배터리 성능과 수율 문제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낮은 수율의 원인은 테슬라가 잘 못해서라기보다는 진입장벽이 생각보다 높다는 데 있다. 수율을 높이려면 그만큼 축적된 데이터와 노하우가 많아야 하는데 오래전부터 이를 준비해온 업체들과 후발주자는 기술 격차가 날 수밖에 없다. 배터리 업계 한 관계자는 이론은 완벽한데 실제 생산에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며 결국 시행착오를 거치며 쌓은 데이터가 제조 경쟁력인데 테슬라가 이를 단숨에 따라잡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동안 테슬라는 이 간극을 빠르게 좁히기 위해 이런저런 시도를 많이 했다. 2019년 2월 맥스웰 테크놀로지를 2억 1,800만 달러에 인수했다. 테슬라가 울트라 커패시터 시장에 진출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지만 사실 맥스웰은 웰딩을 굉장히 잘하는 업체다. 배터리 제조 공정에서 필요한 웰딩 기술을 사들인 셈이다. 같은 해 인수한 하이버 시스템즈 역시 마찬가지다. 하이버 시스템즈는 전해액 주입 기술에 장점이 있는 회사다. 테슬라가 배터리를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건식 공정으로 제조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회사를 사들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 밖에도 배터리 제조 기술력 강화를 위해 ATW 오토메이션, 스프링파워, 실라리온 등의 기업을 인수했다. 값싼 중국 전기차와 경쟁하는 테슬라는 가격 이점을 얻기 위해 배터리를 직접 생산하려 했지만 제조사들의 구매한 셀들보다 가격이 여전히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가 수년간 쏟아부은 돈과 시간에 비해서는 다소 초라한 성과다. 완성차 업체들이 섣불리 배터리 내재화를 외치지 않는 이유도 이러한 리스크 때문이다. 자체 생산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테슬라처럼 막대한 돈을 투입하고도 성과가 없다면 주주들의 비판과 수익성 악화에 직면할 수 있다. 배터리 셀 업체들과 가격 협상력을 조금 더 우위에 가져가는 수준에 그칠 바에는 협력을 강화하는 방법을 택하는 게 이득일 수 있다. 대표적인 방법이 조인트 벤처다. GM, 포드, 현대차 등 대부분 완성차 업체는 배터리 셀사들과 JV를 만들어서 배터리를 생산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테슬라가 배터리 내재화에 완벽하게 성공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듯하다. 하지만 시간의 문제일 뿐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 성공할 것이다. 이 시간을 K배터리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테슬라의 배터리 내재화 난항에 안도하기보다는 경각심을 가질 때다. 테슬라가 배터리 내재화에 성공하는 순간 전통 자동차 업체들도 결국 테슬라의 방식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
기술 격차를 더 벌려놔야 이 시장을 지킬 수 있다. 완성차 업체들이 너도 나도 배터리를 만들어달라 요청하는 슈퍼울이 돼야 한다. 전기차 캐즘 여파로 실적이 부진하더라도 연구개발에 힘을 빼선 안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기차 확산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는 열폭주 문제를 해결한 차세대 배터리가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제품이 될 수도 있다. 초격차는 반도체 업계뿐 아니라 배터리 업계의 필승법일지도 모른다. K배터리가 중국 기업들의 저가 공세와 캐즘을 버텨내고 반도체처럼 우리 경제를 이끌 주춧돌이 되길 기대해본다. 매출 전년 대비 104% 급증, 니콜라 8.21% 급등. 미국의 수소트럭 제조업체 니콜라의 주가가 실적 호재로 8% 이상 급등했다. 뉴욕 증시에서 니콜라는 전거래일보다 8.21% 급등한 8.44달러를 기록했다. 이날 니콜라는 실적 발표에서 지난 분기 매출이 3,232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04% 급증한 것이다. 또 시장의 예상치 500만 달러를 크게 상회한다. 주당 손실은 2.67달러로 시장의 예상치 2.73달러보다 낮았다. 특히 차량 인도량이 시장의 예상을 상회했다. 니콜라는 지난 분기에 모두 72대의 차량을 인도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80% 급증한 것으로 시장의 예상도 상회했다. 이 같은 후 실적으로 니콜라 주가는 오전 거래에서 19% 폭등하기도 했으나 오후 들어 상승폭을 줄여 8.21% 상승 마감했다. 리비안, 미국 상품성 만족도 조사에서 1위 차지. 포르쉐 테슬라 제쳐.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이 미국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자동차 브랜드로 선정됐다고 전기차 매체 일렉트릭이 전했다. 미국 시장 조사업체 JD 파워가 발표한 2024 상품성 만족도 조사에서 리비안은 1000점 만점에 900점을 받아 1위를 차지했다. 이 조사는 차량의 디자인, 성능, 안전성, 유용성, 편안함, 품질 등에 대한 구매자의 만족도를 측정한다. 리비안은 포르쉐, 제규어, 랜드로버 등의 프리미엄 브랜드와 테슬라, 폴스타 등의 고급 전기차 제조업체를 제치고 선두를 달렸다. 리비안의 대중 브랜드 평균 평점은 838점이었다. SUV 부문에서는 기아 EV9가 상위 중형 SUV, 제네시스 GV62 상위, 소형 프리미엄 SUV, 렉서스 RX가 상위 중형 프리미엄 SUV로 선정됐다. 리비안의 전기차는 온 오프로드에 모두 적합하며 환경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리비안의 R1T 픽업과 R1S는 각각 420마일, 410마일의 주행이 가능하며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 또한 리비안은 테슬라처럼 충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국립공원 등 모험 여행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에 승차감, 인테리어, 주행시 느낌,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에너지 사용량 등의 다양한 요소 역시 평가 기준에 포함됐다. 한편 리비안은 차세대 R2 EV를 오는 2026년에 출시할 예정이며 이미 10만 건 이상의 선주문이 접수됐다. 회사는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빠르게 틈새 시장을 개척하고 있으며 브랜드 성장에 따라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매체는 낙관했다. 루시드, 새 SUV 전기차 출시 앞두고 15억 달러 긴급 수혈. 전기차 전문 제조업체 루시드는 사우디아라비아 공공투자기금의 계열사로부터 최대 15억 달러의 현금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이 전기차 제조업체는 올해 두 번째로 긴급 자금을 확보하게 된다. 루시드는 성명을 통해 아야르 서드 인베스트먼트 컴퍼니와 두 가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하나는 아야르가 7억 5천만 달러의 전환 우선주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고 다른 하나는 7억 5천만 달러의 무담보 대출 형태다. 이번 자금 조달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생산 문제를 극복하고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캘리포니아주 뉴워크에 본사를 둔 EV 제조업체는 이미 지난 3월 아야르로부터 10억 달러를 지원받았다. 몇 주 후 회사는 3분기 말까지 직원의 약 6%를 감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소식은 루시드가 생산을 늘리고 직원 감원 및 경영진의 변화를 겪는 등 어려운 2023년을 보낸 후 나온 것이다. 루시드는 새로운 자금을 자본 지출 및 운영비를 포함한 일반적인 회사 목적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또한 이날 2분기 수익이 2억 60만 달러로 월가의 평균 예상치인 1억 8,580만 달러를 상회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조정된 기준으로 주당 29센트의 손실을 기록하여
분석가들이 예상한 주당 27센트 손실보다 더 큰 손실을 나타냈다. 루시드는 정기적으로 차량을 인도하는 몇 안 되는 순수 EV 제조업체 중 하나이지만 시장 리더인 테슬라와 비교하면 작은 규모다. 현재 고급 배터리 구동 자동차 시장을 겨냥하는 제조업체는 루시드 에어 세단 한 종류만 생산하고 있으며 이 차량의 시작 가격은 69,900달러다. 올해 말에는 루시드 그래비티 SUV를 출시할 계획이다.